우리가 이제 교류를 사용하는데 이 교류는 교류를 나타내는 그런 성분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우리가 정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인 웨이브를 생각하면 돼요. 사인 웨이브. 교류는 항상 정연파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교류는 하나의 아주 간단한 정연파로 표현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정연파가 좀 더 이렇게 섞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도 이 사인파로서 여러 가지 사인파의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가장 간단한 사인 웨이브 혹은 코사인 웨이브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새롭게 어떤 개념을 우리가 도입하자라고 해서 복소 전원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컴플렉스 소스라고 합니다. 중간에 또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멈춰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복소 전원이라는 게 뭔가, 왜 쓰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복소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복소수라는 거는 우리가 A 플러스 이 I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복소수고요. 근데 A와 B는 실수. 이렇게 표현되는 수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적으로 어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의 제곱꼴이 나오는데 이건 항상 양수여야 되죠. 그런데 어떤 거의 제곱이 음수가 되면 더 이상 계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게 나왔냐면 허수라는 개념이 나왔죠. 허수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실수부고 요거는 허수부예요. 허수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실수와 그리고 i라고 하는 복소수를 나타내는 허수를 나타내는 아주 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i가 전자공학에서는 전류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공학에서는 J로 사용을 해주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소수는 점으로서 표현이 가능하냐, 복소수는 물리량으로 표현이 가능하냐, 복소수는 물리량으로 표현이 어렵습니다. 허수는 물리량으로 표현이 어렵다는 거야. 물리량이라고 한다면 자, 길이로 표현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1이라고 하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이거보다 2배가 되는 지점은 2가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실수해서 길이라는 개념에서는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길이가 아닌 거리, 위치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 점을 0이라고 잡았을 때 여기는 거리가 1인 지점, 여기를 0으로 잡았을 때 거리가 2인 지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실수를 사용해서 물리량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거리에서는 물리량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지만 위치에서는 방향을 바꿔서 뒤쪽으로 마이너스 1인 지점, 거리가 1인데 방향이 뒤로 된다라고 해서 뒤로 가는 마이너스 1인 지점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개념도 실수이지만 그 실수를 우리가 물리량으로서 어떤 특별한 물리량들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수라는 개념은 물리량 매핑이 대응이 어려워요. 대응이 불가돼요. 어떤 물리량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수예요. 물리량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수는 허수를 가지고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표 평면에 표현된다는 얘기는 거리, 위치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런 물리량을 표현하는 건데 허수 자체가 물리량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 3i라는 거를 표시를 해봐. 어떤 거리로서 표현해봐. 혹은 야 3i가 2i보다 큰 건가? 작은 건가? 같지 않다라는 건 확실한데 크다 작다의 개념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3i, 2i. 그러니까 물리량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도 표현이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그 평면을 뭐라고 하냐면 복소 평면이라고 하고 이 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i라는 거를 빼버리고 여기는 실수 그리고 y축은 허수를 나타내면서 그 앞에 있는 허수부에서 b만을 표현해주고 실수부에서 a만을 표현해주는 이 좌표 평면을 만듭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i를 이렇게 a 플러스 bi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리량 대응이 되는 거 아니야? 대응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i를 표현하지 못했잖아. 이 점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꼼수로 이렇게 복소 평면 위에다가 대입을 시켜놓고 허수부에서는 이게 실수지만 나중에 머릿속으로 계산할 때 i가 붙어 있는 거야. 혹은 j가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하나 이번에 A라는 복소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A라는 복소수. A는 지금 이제 복소수예요. 자, 복소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처럼 A 플러스 BI 혹은 A 플러스 JB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BI가 되든 IB가 되든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책에서는 약간 J가 앞으로 오더라고. 뭐 특별한 이유는 없겠지만.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이 복소수 중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실수부는 뭐야? 실수부 A는 뭐냐면 A에서 실수부 혹은 실수부 A는 뭐냐면 A야. 이거를 우리가 유식하게 어떻게 쓰냐면 실수다라고 해서 리얼 넘버 이래서 여기에 A 이렇게 써줍니다. 약자로 R2 써주고 A 이렇게 써주게 되면 실수부 A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허수부는 뭐냐? 한글로는 그냥 허수부 A에서의 허수부 뭐가 되느냐? 그러면 B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미지너리 넘버 그래서 넘버 A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 써주냐면 IM 써주고 A 이렇게 써주게 되면 B를 나타내는 말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복소수가 되는 거고 이 복소수를 이용한 전원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 복소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소수를 또 다시 다른 형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극형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극형식이라는 거는 복소 평면을 표현을 하는데 아까는 이게 마치 이런 거랑 비슷했죠. A, B 혹은 아까 뭐 이쪽에 있는 요거를 표현한다면 여기서는 복소 평면에서 좌표계로 표시하면 A, B, 스몰 a, b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어요. 복소 평면 위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뭐 이렇게 옛날에도 좀 이렇게 찌그러졌었나요?
극형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극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가 A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절대값 혹은 거리와 각도로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거리 혹은 요거를 복소수라고 친다면 크기, 복소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자, A는 원래 뭐였냐면 스몰 a 플러스 bj 혹은 jb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야 이거를 한번 극형식으로 이거는 복소수 형식으로 쓴 건데 이 복소수 형식으로 쓴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극형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쓰여진 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각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애는 복소수의 크기 혹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자, 아까의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긋는 선분이 돼요. 자, 긋는 선분이 되면 요것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피타고라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에까지가 A라고 하고 자 요거를 지금 좀 헷갈리니까 요거를 스몰 b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래서 x축으로의 길이가 a가 되고 y축으로의 길이가 b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의 길이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를 씌워준 피타고라스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하죠. 그래서 절대값 라지 a는 스몰 a제곱 플러스 스몰 b제곱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각도를 얘기해 본다면 요 각도 알파라는 애는 자,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각도 알파. 이 각도를 의미하는 건 이 각도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우리가 탄젠트 탄젠트의 역수 아크 탄젠트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A분의 B.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느냐?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특수각으로 표시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이 될 테니까 특수각이라고 하면 뭐 30도, 60도, 45도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일반 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크탄젠트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A를 자 그럼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도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꺼번에 써보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프를 그려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요점 A라고 하면 요거는 A 플러스 B I인데 J 혹은 I인데 지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 A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 각도를 알파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요거를 다른 식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가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 그래서 요 A 대신에 무엇을 쓰는 거냐면 절대값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 B 대신에 절대값 A 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금방 썼던 A 플러스 BI라는 걸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 이거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절대값 A sin 알파 써주고 이 앞에다가 J를 써준 것과 같아요. J 또는 I를 써준 것과 같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자, 지금까지 한 거는 그냥 복소수를 복소 평면에다 표시하고 그거를 극좌표 극형식으로 표시를 해서 각도와 거리로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알파라는 애는 x축, 실수축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이 각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더라, 복소수를. 요것의 여러분의 의미는, 야, 복소수라는 애를 어떤 각도와 거리로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복소수를 각도와 거리로. 어디서? 복소 평면에서의. 각도와 거리로서 표현해 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으로 오일러의 항등식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항등식인데 뭐 증명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 수업 시간에 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용만 해주시면 돼요. 오일러의 항등식은 뭐냐면 2의 j 오메가가 있으면, 그랬어요.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그냥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이렇게 2의 x. 지수함수인데 x에 뭐가 온 거냐면 이렇게 j 오메가라고 하는 텀이 들어온 거죠. j가 의미하는 거는 복소수, 허수를 의미하는 거고, 오메가는 각속도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j 오메가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무엇이 항상 성립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코사인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데, 코사인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사인 오메가. 자, 이거 그냥 좀 이거 바꿀게요. 이거 오메가로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알파로 할게요. 그냥 알파. 헷갈리니까. 알파로 표현하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j 사인 알파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오일러의 항등식이에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의 포인트는 아니라서 여기서는 그냥 증명하지 않고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요것과 아주 뭔가 유사하죠. 비교해봐요. 서로 비교. 이 친구와 오일러의 항등식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을 특히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유사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썼던 우리 그 복소수 극형식을 지수함수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수함수를 사용해서. 즉 뭐냐면 절대값은 그냥 다 빼내고 거기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j 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 동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값은 괄호 바깥으로 빼내고 나서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요 오른쪽에 있는 코사인 알파와 j 사인 알파를 보면은 아까 오일러의 항등식에서 요 오른쪽에 있는 식과 똑같죠. 똑같아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라고 쓸 수 있고 2의 j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값 a 그리고 2의 복소수의 절대값을 씌워주고, 절대값은 우리 머릿속에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복소 평면에서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2j 알파를 넣게 되면 오일러의 항등식에 의해서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으로서 어떤 값을 표현해주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수함수형이다라고 합니다. 지수함수형. 지수함수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함수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결국 거리와 그리고 각도를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도 아니죠.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서 각도 알파. 아까 여기 어디 있었죠? 극형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극형식. 요거는 극형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포인트들, 복소수 형태로 표현한 것이 여기에는 복소수 형태 1번 복소수 형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 극형식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다. 2번 같은 거예요. 다 세 개가.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지수함수형으로도 표시할 수도 있다. 이 3번. 이 세 개가 왔다 갔다 거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